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무려 장중에 마이너스 13%가 넘는 역대급 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제 장까지만 하더라도 환희에 가득 차 있던 이 시장을 지금 이 장대봉 하나로 한순간에 아주 지옥 같은 이 공포의 구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특히 오늘 터진 하락이 워낙 이제 거칠고 매섭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당장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뭐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주가가 지금 멈추지 않고 끝도 없이 뭐 추가 폭락을 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SK하이닉스 뭐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과열을 향해서 쥐어짜며 달려가는 마지막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 상승을 마음껏 즐기시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째려보는 이 맥점 분봉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탈이 나와버리면 그땐 이제 예고 없는 대폭락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이 깨지면 조심하고 도망쳐야 된다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장중에 그 마지노선을 깨버리면서 이탈 신호가 발생해버리면서 정말 대중들이 상상도 못할 만한 말도 안 되는 그 폭락이 지금 진행이 돼버린 거죠. 무려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7년 만에 역사적인 단기 폭락이 시장에 그대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설마 하이닉스가 가다가 부러지겠어 하고 영원히 안 올 것처럼 했던 그 조정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절대 법칙상 결국 올자리가 되면 정직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상승폭이 강하고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뒤이어 찾아오는 주포들의 차익 실현 조정 역시 훨씬 더 매섭고 강하게 나오는 법이죠. 지금 그러니까 하이닉스 신용 지금 얘도 한도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신용대출, 미수금 같은 고래버리지가 지금 너무 지금 과하게 꼬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적인 투매가 터지면은 더 급하게 내려 꽂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가진, 그러니까 유동성이 가진 전형적인 함정이자 덫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차트 패턴상으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가권 영역에서 지금 입구가 벌어지는 확장 수렴이라고 했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형은, 그러니까 삼각 수렴형은 에너지를 이제 응축을 하면서 발산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방향성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반대로 입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러니까 확장 패턴은 그 끝자락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 극도의 고변동성을 동반하는데, 그게 이제 급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진폭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설정해둔 이 핵심 분봉에 대한 이탈과,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말씀드렸던 그 패턴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되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엄청난 진폭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고점 꼭대기권에서 이제 신규로 보유하신 분들은 절대 짐작으로 버티지 마시고 계속 이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신신당부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경고를 해드렸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그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깨지는 그 흐름들이 나올 때, 이런 깨지는 흐름들이 나올 때, 그때는 우리는 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엑시트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길기대 그 신호가 나오면 엑시트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더 길게 나올지언정 그 흐름을 즐기되 깨지는 이러한 흐름이 발생이 되면 엑시트를 해야 된다. 깨지게 되면 이때의 조정보다 좀 더 강한 고변동성에 대한 투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라인이 깨지니까 정말 그 공포감에 너도 나도 없이 지금 패닉셀, 그러니까 투매가 한순간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측을 잘했다, 대응을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고, 오늘 터진 이 역대급 투매 흐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주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계셔야지 앞으로 유동성 장세에서는 매번 이 반복이 되는 하락에 대한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폭락장을 마주하더라도 그래야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거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럼 결국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 현재 역대급의 투매가 떨어지고 있는 이 SK하이닉스 브레이크가 없이 끝도 없이 추가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주포들이 다시 물량을 받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오늘 시간에 제가 냉정하게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지금 정확히, 그러니까 저는 이 오버슈팅이 그러니까 앞전에도 좀 과열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정확히 지금 상단 이 300만 원 심리가에 딱 찍어버리더니 딱 넥스트 거래소에서 찍었죠. 그러자마자 바로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그대로 지금 수직 하강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승이 이제 가파라지고 가파라질수록 격할수록 부러지는 법이고요. 거기 이제 신용 미수 고래버리지 물량들 머리 끝까지 지금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러다 이제 진짜 반대 매매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 공포가 또 다른 공포를 만들면서 지금 스스로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락에 대한 요인 자 기술적 원인은 뭐죠?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과열 밴드에서 또 정확히 맞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 패턴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과열에 오면은 제가 이제 조정이 발생됐다, 뭐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드렸던 건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과열권에서는 다시 한번 또 투매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가격 조정. 그리고 시간 조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냉정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이 조정의 형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다음 파동도 또 영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이 포물선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각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포물선 상승. 자, 주가가 만드는 이 포물선 상승이라는 건 뭐 말씀드렸지만 고래버리지 자금들이 엄청나게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기면서 끝에 가면 갈수록 각도가 점점 가팔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광기 플러스 또 광기가 더해지면서 만들어낸 아주 위험한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급격하게 오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말 단기간에 급하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도 좋아합니다. 이 포물선 상승.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끝자락에서라도 이제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왜 우리가 이 들고 오는 이런 시간 대비 가장 빠르게 수익이 나니까.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대급락이 연출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제가 이제 과열권 이야기하면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우건설 이런 애들도 포물선 상승을 만들면 과열 끝자락에서는 조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주도주급이라고 했었던 테마주들 있잖아요. 뭐 얘네들한테는 정말 흔하게 보이는 거고 뭐 가장 최근에는 뭐 LG전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포물선 상승 뒤에는 급락이 존재한다고 여러분들. 물론 지금 뭐 제가 SK하이닉스가 지금 LG전자처럼 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은 그 고점권에서는 광기로 만들어진 이 무거운 레버리지 물량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완전히 털려 나가기 전까지는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석이 돼야지 다시 싸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석 과정 속에서 투매가 또 다른 투매를 만들면서 좀 거칠게 조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오늘 터진 이 하루짜리 대폭락이 결코 조정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중에 낙폭에 따른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주포들이 매물을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서 그 뒤로도 분명히 또 한 차례 강한 투매성 파동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바닥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본격적인 반등도 강하게 터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명심을 해야 될 거는 물론 하면 반등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반등도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고 가는 대세 상승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계속 고점을 돌파하듯이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치고 가는 반등은 힘들다. 이걸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자리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진행이 되면 월봉상에서 이격 조정을 하러 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위아래로 요동을 치면서 아주 거대한 큰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주가를 묶어두고 이제 시간을 좀 지체하게 하는 지루한 그 흐름이 이제는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밀리게 되면 밀린 만큼 이제 반등도 꽤 나오겠지만 그 반등이 고점을 치러가는 상승이 아니라 박스권 상단이라던가 아니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상당히 제한적인 반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구간까지는 단단하게 지지가 됐던 어떤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데를 이제 지지로 거래를 해왔겠지만 원래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니까 지지를 보고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건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20일 이동평균선 깨질 확률도 상당히 커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매 뼈대 자체를 좀 바꾸셔야 돼요. 자, 주가가 이제 확실하게 박스권이나 아니면 이제 하락 추세로 가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냐? 하락을 할 때는 이격이 벌어졌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해야 되고요. 박스권일 때는 철저하게 하단만 노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해서 정리를 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매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이제 내일 뭐 시초가에서 강한 매도가 한 차례 더 만약에 쏟아지는, 그러니까 언더슈팅 하락이 나오면 그때 이제 꼬리를 다는 이 기술적 반등을 날카롭게 먹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매매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철저하게 말씀드린 대로 하락 추세대나 박스권 거래로 대응을 해야 우리가 계좌를 지킬 수가 있다. 지금 이 이격 조정이 완벽하게 끝나야지만 주가가 다시 가더라도 다시 제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이제 흐름으로 가는지 뭐 다들 궁금하실 건데 제가 좀 더 큰 흐름도 비교를 해드리면은 제가 어떤 종목과 비교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바로 엔비디아와 비교를 많이 해드렸어요. 월봉입니다.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자, 일봉과 같겠네. 자, 일봉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엔비디아 역시도 엄청나게 과열을 보면서 급등을 하다가 자, 첫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 이 반등 파동이 뭐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고점을 높이는 형태의 파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더 강력한 하락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강력한 하락이. 그러면서 이격 조정을 만들고 가더라도 더 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맥종 코치는 도대체 그럼 이 SK 하이닉스를 어디서 잡아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는 지금 다시 주가가 그러니까 200만 원대는 와야지 제가 매수를 할지 말지 좀 고려를 해볼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명확한 근거를 좀 보여드리면,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는 그러니까 주포들이 물량을 쓸어 담을 때 활용하는 매집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포 매집선입니다.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도 지금 9월 달부터 지금 1년을 넘게 이 추세 안에서 시세가 진행이 됐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총상위 종목들은 전부 다 이 매집선을 기준으로 이제 다 올라온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를 움직이는 게 결국 외인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세력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인 매집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고점에서 물량을 지금 거칠게 던지고 있고 엑시트를 했어도 이번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특정 가격에 도달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물량을 야금야금 매집을 해 갈 거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작년에 최초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자, 주포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명확하게 딱 생성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부터가 이제 주포에 대한 진입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눌림목 라인에서만 매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했을 때만 매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다음 상승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이라는 건 반드시 발생하잖아요. 자, 조정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이 노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중동발 악재가 있을 때도 정확히 노란 밴드와 2차 밴드인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더니, 그리고 나서 지금 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파동이 나온 건데, 자, 정말 중요한 건 이번에 제가 조정에서도 근접치에서 잡아드렸을 때 190만 원일 때, 그때도 이 매집선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300만 원이 간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현재 위치는 뭡니까? 지금 다시 그러니까 밴드와 주가가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시 회귀를 하는 그 라인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처럼 매번 조정의 구간처럼.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200만 원이라는 이 심리가가 유의미한 자리가 제가 보는 이 매집선과 지금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가가 이 가격대에 근접을 하게 되면 주포들의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 눈으로, 그리고 나서 살지 말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무작정 잡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이 된 지지 가격대의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 이제 또 제가 뭐를 체크합니까? 지지를 밟은 주가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의 라인을 이렇게 확실히 돌파를 해주는지 상향 돌파를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추세를 돌려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월 8일의 저점 라인대에서 확인을 하고 닿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이야기했던 거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유지를 하는 동안 쭉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보유라고 했었던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였죠. 그런데 과열이 왔을 때 뭐라고요? 깨지면 엑시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온전한 파동을 우리가 다 챙겨 먹어왔었던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저는 마음을 좀 급하게 먹지 않고, 그러니까 주포들이 이제 패닉세를 유도하는 이 하락을 끝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다가, 그리고 그 하락이 멈추는 밴드의 영역에서 그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분봉상의 돌파를 온전히 확인을 하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가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이제 혹여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금 고점권에서 덜컥 밀려 계신 분들에게는 추매의 맥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를 잘 따라오셔가지고 지금 고점에서 엑시트를 잘 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강반등을 먹을 수 있는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포들이 매집을 하는 그 신호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자,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문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매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와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